최근 서울경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무인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연구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시험 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달했다는데요. 기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레이저 대공포에 조속한 야전 배치를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원이 지난해 완성돼 현재 운용 시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1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 시험 평가 요격 시험에서 100, 800 중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해 시험해보니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갈매기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했으며 수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테스트가 선료될 예정이라는데요. 레이저 방공 시스템은 드론과 같은 다가오는 위협을 차단하고 파괴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술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 빠른 반응 시간,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존의 방공 방법에 비해 몇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정확도인데요. 레이저는 정밀하게 조준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도 높은 정밀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통적인 무기로는 타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드론과 같은 작고 기동성 있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빠른 반응 시간입니다. 레이저는 거의 즉시 활성화 및 비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탐지되는 즉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전과 발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전통적인 무기와는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레이저 방공 시스템은 정확성과 빠른 반응 시간 외에도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여러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급 센서와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드론 또는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다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 개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다가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의 필요성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에너지 레이저는 생성 및 유지 보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안개와 같은 대기 조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특정 범위에서만 효과적이므로 특정 유형의 위협에 대한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내 연구진들이 그러한 난관들을 타개하고 군에서 실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이번에 완성된 레이저 시스템은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여 드론과 다른 공중 위협을 차단하고 파괴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하며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의 군사 및 민간 자산을 방어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레이저 개발 소식은 얼마 전 북한 무인기 사건을 겪은 우리 군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포시,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와 강화도 인근에 북한의 무인기 수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2일 성주의 사드기지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사건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인데요. 이로 인해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각각 항공기 이륙이 1시간 안팎으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5대의 무인기가 식별되었는데 서울 인근으로 근접한 무인기 한 대는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과 파주의 오두산 전망대 사이를 통과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으며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에서 1시간 가량 횡으로 움직이며 비행한 것으로 군이 파악하였습니다. 대응 전력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육안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했다고 하는데요. 식별된 기체는 육안으로 확인한 모습과 촬영된 정보로는 약 2m 수준의 하늘색 기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4대는 교란용이고 1대는 정찰용으로 메인인 정찰용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온 것이라고 합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무인기 대남 도발에 대응하였고 군 당국 역시 무인기 격추를 위해 대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별된 5대의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한 기는
가장 먼저 북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오후 3시 30분께 4대 항적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비호 발칸 등 지상의 방공 무기들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지방공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가 무인기를 탐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요격을 위해 F-15K, K-1 등을 동원했으며 대한민국 육군도 AH-64와 A-1을 동원하였지만 결국 요격을 실패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날 공군 K-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했다. 무인기에 대응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